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우리가 환율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나? 뭐 달러 인덱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뭐 1달러에 뭐 1,500원, 뭐 1,470원 이렇게 보는 그 환율을 그냥 단순히 그 금액적으로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여전히 견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은, 그, 현재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경제유수나 이런 데서 보면 한동안, 뭐 원화가 1,500원을 이제 돌파하면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아니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게 그냥 단순 과거 대비 1,500원은 올랐다고 해서 과연 그게 위기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전과 후로 이제 좀 비교를 했을 때, 이후로 어쨌든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좀 급격히 하락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런 그러니까 환적으로 말고 그냥 단순히 그냥 달러는 달러 가치 그대로, 원화는 원화 가치 그대로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계속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예전에는 1달러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달러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실정인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1,300원에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1달러로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었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2달러로 하나를 먹을 수 있으니, 물가는 거의 100% 상승을 했고 달러의 가치는 뭐 50%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원화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현지 사람들이 쓰는 그 가치로 기준을 했을 때, 그런 무역 결제를 위한 목적 뭐 이런 거 다 뺐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달러는 자체적으로의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해외 그런 원화와 달러로 이렇게 교환하는 가치를 떠나서,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저는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론 그 뭐 GDP 대비해서 뭐 광의 통화량이 뭐 한국에 비해서 뭐 달러는 여전히 좀 덜 발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달러는 정말 많은 돈이 지금 현재 풀려 있고, 뭐 비율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장난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코에 대면 코걸이고 귀에 대면 귀걸이가 되듯이, 그래서 꼭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달러는 계속 지금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꾸준히 돈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래도 달러의 가치가 여전히 좀 지켜지고 있는 거는, 그냥 패권 국가로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무역 결제로 달러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를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잡고 있으니, 그래서 여전히 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다라는 거죠. 이제 이 수요가 많은 게 정말 이 가치가 여전히 그 달러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원래 그 통화만의 그 가치가 여전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가치들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안화가 그럴 일은 지금 당장 없겠지만은 위안화는 사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매번 어느 선 내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더 이상 막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게 막을 것이고 또 너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게 이제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 위안화가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그 위안화의 가장 큰 저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절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사라진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위안화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이제 예상인 거죠, 예상. 이제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자유경제에 맡겨가지고 자유경제에 맡겨서 이렇게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게끔 한다 하면 위안화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뭐 달러 패권이 지금 당장 무너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사라진다 하면 중국 위안화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어서 각 국가의 그런 원화, 위안화, 달러, 뭐 엔 이런 이제 가치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현재 많은 국가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노출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뭐 근데 일부 제품들은 사실 그 뭐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개발되었고 만들어질 때만 해도 3만 원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3만 원 엄청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3만 원에 살 수 있는 선풍기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기술 발달과 뭐 대량 생산과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뭐 매년 바꾸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와닿진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와닿는 걸로는 뭐 주거비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내가 예전에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그 100만 원을 그대로 뭐 20년 전에 그 통장에 넣어놓은 게 그대로 이렇게 100만 원이 있었다 하면 사실 이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 100만 원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는 받았겠지만은 그 이자율만큼의 그 이자율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면 사실 뭐 거의 손해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잘 몰랐지만 일본에 와서 이제 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일본이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학적 정의로는 뭐 디플레이션이고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그 물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건 맞는데 오르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확실히 물가가 오르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좀 올랐네. 이제 좀 비싸졌네. 근데 워낙 예전부터 그 워낙 비싼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뭐 오르지 않은 거지. 예전부터 사실 너무 비싼 물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물가도 안 올랐지만은 급여도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뭐 만엔 주고 천엔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지금도 천엔 주고 여전히 살 수 있다 하면 과연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가 더 떨어질까 봐
더 이상 소비를 하질 않고 그래서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늪에 빠지는 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와서 보면 또 이 소비 시장이 전혀 그렇게 막 걱정할 만큼의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여전히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또 인기 있는 물품들은 여전히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냥 자유 경제에 맡겨져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어, 힘들어 보이진 않다. 제가 그냥 생활에서 이제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여행을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중국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또 그만큼 급여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먹는 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뭐 이렇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있고 오히려 뭐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띠디 뭐 이런 그 어플을 이용해서 쓰면 예전에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탔던 택시비나 지금 그거 띠디 불러가지고 한 택시비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운영을 하고 뭐 해서 그리고 워낙 그 공급이 많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먹는 부분에서는 뭐 올랐어도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로 오르진 않았으니 그 예전에가 너무 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그냥 그 중국 위안화 가치로만 따졌을 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조금 덜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은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한 반면에 위안화는 그에 비해서 그냥 그 실질적으로 가치가 좀 덜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위안화 가치적으로도 좀 덜 하락을 한 데다가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다 하면 많은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모든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니 찾는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또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도 향후 좀 더 가치 있는 통화로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엔화도 앞으로 달러 대비해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원래 달러 자체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화나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한국 기업도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 지금 뭐 일본 기업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럼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국 통화로 어쨌든 바꾸든 아니면 달러로 번 돈을 달러로 투자를 하든 어쨌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자국에서 떨어진 가치를 이 대외적으로 어쨌든 좀 희석시키는 그래서 뭐 패권 통화가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화나 엔화를 찾는 기업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외국 기업들도 외국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고 이제 그런 좀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사실 이번 전쟁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런 지정학적 위기나 그다음에 그런 이런 그 물류 부분이나 그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많은 차질과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이런 위기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 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이제 AI 하면서 사실 AI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에너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 근데 현재 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어쨌든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뭐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든다든지 일본도 어쨌든 정부 주도하에 이제 앞으로 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국 내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생산할 가능성,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 정부들이 그 자국 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뭔가 이제 공장을 짓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자국 내에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정책들을 이제 펼쳐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 이제 투자도 해야겠지만은 이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이제 원화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고 엔화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엔화도 이제 그런 이유로 엔화가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수익이 날 것이고 그렇게 수익이 나면 또 그 수익 나는 그 기업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가 경제적으로 또 이제 뭐 신용도가 올라가면 또 채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또 원화 수요가 더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이게 어쨌든 뭐 진정한 달러의 가치 뭐 이 가치를 다 떠나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고 뭐 수요가 적으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어쨌든 원화나 엔화를 찾게 되면 분명히 원화나 엔화의 가치는 이제 상승하게 될 거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요즘 그 AI 위기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투자를 더 줄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AI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인프라들이 아직 구축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미국에서 사실 그런 투자들을 줄인다 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잠시 멈추는 순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일본도 그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물론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나 일본 주식시장도 미국의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그 떨어질 때가 오히려 보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제는 전 세계가 사실 하나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움직이는 속에서 사실 달러를 기준으로 모든 게 지금 자산이 평가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위기들이나 뭐 사모펀드 위기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금융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환율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단순히 그런 달러 인덱스 그리고 뭐 뭐 네이버나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고시 환율 같은 것만 단순히 그 숫자의 그런 명목적인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내재적인 가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한다 하면 우리가 뭐 환율을 뭐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투자를 좀 결정을 한다 하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무리 내용을 좀 정리하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환율을 바라볼 때, 꼭 뭐, 그런 지표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표들을 참고는 하되 또 자신만의 그런 정보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리고 달러가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달러의 가치는 당장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어쨌든 많은 국가들과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신뢰를 잃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안화의 가치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하면 충분히 달러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좀 통화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향후 한 1, 2년 뭐 2,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기회가 될 거라는 거, 한국이나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좀 더 좀 투자를 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원화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달러가 이제 너무 달러에 치우쳐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엔 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일본 주식시장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도 여전히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그냥 환율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모든 주식들이 다 기업들의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각자 또 어떤 산업들이 더 유망한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통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 나가서 모두 성공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이제 얘기한 거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해서 또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산업들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같이 좀 공부해 나가면서 서로 성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